정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영입니다. 다솜 씨. 네. 요즘에 제 표정이 좀 밝아 보이지 않나요? 무슨 행복한 일이 있었나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을 보러 이제 마트를 가면은요. 네. 과일의 계절. 여름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짜 맞아요.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것보다 참외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수박에 토마토까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뭐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베리류들. 네. 정말 베리베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영 씨가 좋아하는 베리베리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저는 복숭아 좋아해요. 복숭아. 네. 그러니까 이 전주도 되게 지금 복숭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이 고온 현상 때문에 빨리 출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하가 된 이 복숭아는요. 하우스에서 재배된 미홍과 미황이라는 품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미황과 미홍이라는 품종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한 그런 아주 대단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자, 목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전북이 참 좋다. 오늘 첫 번째 함께 하실 소식은요. 네. 호남 유일의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내 꿈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값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서, 항공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강호 항공고등학교로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와. 항공은 처음이지. 우리 과로 가자. 우리 과로 가야 돼. 선배님들이세요? 놀랐잖아요. 무서웠잖아요. 호남 유일의 항공 특성화 학교인 강호 항공고등학교. 들어서는 입구부터 우왕 특성화 학교 나온 모습 제대로 갖춰져 있죠. 설립 목적이 잘 사는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좀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고로 이렇게 상업고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항공 인력을 키우는데 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호 항공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바로 전문 시설을 갖춘 실습장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2,500시간에 이르는 전문 교육을 이수해 항공 정비사에 도전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앞바퀴에 부품이 10,000개가 넘게 정도가 있는데 오. 여기서 이제 이게 부품이 이상이 없나 검사하고 있어요. 장난감이고 모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작동이 되는 비행기인가 봐요. 네, 이게 군용에서 실제로 사용하다 넘어온 비행기이기 때문에 파워를 넣어주면은 실제처럼 잘 작동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당장 갈 수 있어요, 타고? 여기 당장은 못 가고 좀 수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리를 또 해야 돼. 실제 비행을 하던 비행기로 실습을 한다니 공부할 맛 나겠는데요. 오늘도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학생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원래 군인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공군 특성화고에 오게 되어서 비행기를 만지는 일을 찾다가 네. 이제 항공 정비사를 꿈꾸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군인이 되려고 하셨던 거죠? 이제 상명하복의 정신이 멋있어서 이제 관리자가 되기 위해 군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차렷! 오, 자세 나온다, 잘했다. 뒤로 두렛! 앞으로 갓! 잘하는데요. 잘 맞췄네. 강호 항공고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을 꿈꾸는 학생을 위해 공군 특성화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식 훈련을 미리 체험해보는 학생들. 눈빛! 뿐만 아니라 항공기계를 정비하는 꿈을 꾸는 이들도 있는데요. 전자회로판 정도야 뭐 거뜬히 수리한다고요. 이야, 여긴 교실인가요? 공항인가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와, 뭐야. 저희 모든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비행 시간 일의 승무원이 탄생하는 것 바로 항공 서비스과인데요. 실제 기내와 똑같은 공간에서 실습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료에는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콜라.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콜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콜라가 없어. 콜라 말고 이거 과자를 하나 줘요. 네. 아니 과자를 까서 줘야지. 그냥 주면 어떡해. 위생상 저희가 까서 손님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까서야 내가 먹을 거 아니야. 택시 안내. 주세요. 택시 안내 내려줘. 내려줘. 뭐야? 감사합니다. 야, 정말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죠? 네.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대처를 이렇게 잘한대요? 왜 그러세요, 손님? 이러시면은 이제 손님이 불쾌하셔서 항공사를 또 이용을 안 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를 더 낮추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로 배웠어요. 이 학교에 온 게 여기 실습실 때문에 왔고요. 와. 이거에 진짜 반했어요, 저는. 오. 너무 승무원이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환상의 교실인 거예요. 직접 실습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제가 승무원이 된다는 느낌? 자신의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강호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이랍니다. 바로 그때 강당에서 들리는 콧물 소리. 기계 소리가 더 어울릴 것 같은 학교에서 콧물 소리가 들리자 동아 씨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데요. 공부하랴 실습하랴 이젠 농아까지?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강호 항공고등학교가 고창농학 전승지정 학교여서 저희 고창농학 이수자들이 강의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수자세요? 네네. 어떤 계기로 애들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전통문화인 고창농학을 배우면서 함께 열정을 느끼고 여가 시간을 잘 풍요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문화의 전승 주체로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고창 농악을 직접 전수받아 대회는 물론 공연도 펼치는데요.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 신명난 농악으로 풀어봅니다. 농악단 중심에선 장단을 지휘하는 상세도 있는데요. 딱 깽가리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깽가리를 치시나 봐요? 네, 저는 농학부 상세예요. 상쇄가 뭐예요? 상세는 각 상치배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재밌게 뛸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세예요. 여기 있는 농악단의 최고 대장.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전북 민속예술축제에서 청소년부에서 상을 탔어요. 야, 쳐야지, 야. 네. 그래서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달 고창 강호 항공농악단은 고창 농악 판굿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는 10월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 이 또래 때는 뭐 랩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요즘에는 아이돌 좋아할 텐데 어떻게 농악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래 1학년 때는 현악 동아리였는데 그래서 앉아서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약간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농악부를 알게 되고 활동적이고 되게 단합심도 길러지는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를 위해 꾸준히 연습 중인 농악부 학생들. 학업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날씨, 학생들 힘들지 않나요? 얼쑤! 이렇게 말이가 맞나? 다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팔도 빨리 움직이고 해서 힘들 것 같던데. 힘들어도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계속 앉으면서 공부만 하고 그러는데 동아리 시간만큼은 이렇게 뛰고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민속예술을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 학생들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게 무형 문화라는 게 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악의 순기능으로서 마을 공동체의 역사라던가 그러한 정신을 또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다가서는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의미를 스스로들 많이 찾고 더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것을 소중히 알고 전승해가는 이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들. 인성도 기르고 전문 지식도 쌓아서 모두가 꿈꾸는 분야에서 헐헐 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본 학생들 중에서는 네. 몇 년 후면 비행기에서 만날 학생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꿈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근데 무엇보다 대단한 게 이 학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네. 또 농악을 취미로 했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수한 성적까지 거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올해 10월에는요. 네. 전국을 대표하는 농악단으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국대회 출전하는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깐깐한 조금 우리 남지은 리포터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지은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깐깐한 쪼꼬미 남지은입니다. 네. 요즘 더위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 있습니다. 불청객이요? 글쎄 누굴까요? 저는 감이 와요. 감이 오셨나요? 저와 이 피를 나는 그런 불청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기. 정말 이 더위도 문제인데 올여름에 이 모기떼가 창궐할 거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쏟아져서 그렇죠.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네. 정말. 그래요. 아니 사실 저도 모기에 참 잘 물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모기 퇴치제 이런 거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두 분은 좀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는데 뿌리는 거 뭐 바르는 거 다 사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뿌리는 거 이런 거는 써도 될까 하는 걱정이 좀 사실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하실까 봐 제가 오늘 천연 모기 퇴치제라고 불리는 식물 바로 유칼립투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냄새도 좋은데요. 요 향이 모기가 싫어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잠들만 하면 계속 뒤척이며 무언가를 잡는 지은 씨. 달밤에 체조라도 하는 건가요? 네, 요즘 정말 여름이 돼서 더우니까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또 모기 때문에 자려고 하면 깼다가 자려고 하면 깼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제 깨끗한 그 피부에 트러블이 지금 장난 아니게 났다니까요. 지금 여기 났죠, 여기 났죠, 여기 났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모기 스트레스 날려버릴 해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유칼립투스인데요. 일반인이 키우기 힘들다는 유칼립투스를 정성껏 키우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도착. 안녕하세요. 아니 더운데 지금 여기 땡볕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유칼립투스 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가을 준비를 지금 해요? 네, 지금부터 해야 1m에서 1m 50 정도 커서 이제 가을에 시장에 나가게 돼요. 저도 얼른 도와드릴게요. 분갈이 같이 하고 우리 네네. 빨리 시원한 데로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할까요? 네네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분갈이를 해주는데요. 새로운 화분에 흙을 골고루 채워준 후 뿌리가 다치지 않게 유칼립투스를 심어줍니다. 유칼립투스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렴. 이거 근데 저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집에서 키우려면 유칼립투스 나무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칼립투스 참 키우기 힘든 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맞아요. 거즘 10분 중에 9분이 유칼립투스를 죽이는 주 원인이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어포트라는 곳에다가 나무를 키우면 필요 없는 수분을 이쪽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썩거나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화분이 정답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글쎄요. 연 매출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수련 씨는 유칼립투스의 어떤 매력에 빠져 키우게 된 걸까요? 제가 원래 좀 천식이라고 해서 호흡기 관련 질환이 좀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촌 누나가 호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 누나가 이제 제가 천식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 유칼립투스 차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누나 성의를 봐서라도 한 잔은 마셔봐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보니까 천식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이 농사 유칼립투스를 키우고 나서 5년 전부터는 아예 레귤라이저를 사용 안 하고 있어요. 호흡기 장애를 심하게 앓았던 수련 씨.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유칼립투스 차를 보낸 사촌 누나. 그 차를 마신 후부터 병도 낫고 수련 씨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경남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에서 여기까지요? 예. 알로에 체험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칼립투스도 이제 저희가 심어서 경관도 좋고 또 향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체험 재료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예,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오일도 뽑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말려서 이렇게 뭐 차도 끓여 마시고 또 이제 이렇게 아파 같은 것도 하고. 유칼립투스 잎을 우린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해봅니다. 냄새가 엄청 특이한데요? 향기롭죠? 아, 맛이 어떠세요? 근데 진짜 맛이 네. 좀 특이해요. 아, 그렇죠. 사실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맛은 없어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잖아요. 몸에 좋아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높게 자란 유칼립투스 절화를 해보는데요. 사람 팔을 감쓸 정도의 긴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신력 집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시네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칼립투스예요. 아니, 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그렇죠. 이 향이 막 올라와요. 길이가 긴 유칼립투스 때문에 지은 씨의 손이 잘 닿질 않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거 먼지가 왜 이렇게 뿌예요? 이게 먼지가 아니라요.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닦이죠? 네. 이렇게 손에 보면 하얀 가루가 묻어있죠? 뭐야? 이게 이제 시네올과 안타티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비염과 천식에 좋은 아이예요. 몸에 좋은 건 지은 씨처럼 해봐요. 저희 농장에 55종 정도가 있는데 유칼립투스는 향기가 코드 번호가 다 틀려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 있는 유칼립투스 종 다 구별할 수 있으세요? 그럼요. 냄새만, 향기만 맡아도 이게 어떤 종류인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책임지실 수 있죠? 그럼요. 블라인드 테스트 갑니다. 눈을 가리고 냄새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거는 블루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글루블루스라고 유통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게 이제 코알라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종이기도 하죠. 두 번째 거 갑니다. 네. 향기가 좋네요. 이거는 샤이닝검이라고 해서 네. 아닌데? 잠깐만요. 선생님, 이제 이거 다 절화를 했는데 그럼 이거 이제 꽃병에 꽂으면 되는 건가요? 꽃병에 꽂는 것도 좋은데 집에다가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집에 예쁜 장식을 할 수 있게끔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만들기 시간.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가진 유칼립투스. 가랜드만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살리고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만들 소품은? 다음으로 유칼립투스 디퓨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디퓨저. 네. 역시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죠. 유칼립투스를 이용한 디퓨저는 비염에 좋은데요. 모기 퇴치도 되고 비염에도 좋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닌가요? 한 가지 식물로 두 가지 소품 완성! 향 한번 맡아보세요. 비염에도 좋고 천식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요즘 안 그래도 꽃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아주 좋아요, 꽃가루에.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이었거든요. 창틀에 막 쌓이고. 머리맡에다가 걸어두시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모기도 없고. 침실에 얘네를 놓고 싶어요. 그래서 모기를 잘 때 진짜 모기 네. 등장하면은 앵앵앵앵 때문에 팍 저도 깨잖아요. 모기 알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머리맡에다 두고 자잖아요. 그럼 모기가 안 와요. 그동안 제가 모기 때문에 괴로웠던 그 여름이 뭔가 막 후회돼요. 이거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농장에서 벗어나 다음 장소에 도착. 대표님 지금 이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무겁죠? 오늘은 유칼립투스 오일을 추출하려고 여기 익산까지 왔습니다. 저거예요? 네. 눈에 띄는 기계가 있는 이곳은 익산의 한 공장입니다. 수련 씨가 정성껏 키운 유칼립투스로 천연 오일과 다양한 화장품의 주 원료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럼 이 천연 오일들은 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쪽으로도 쓰기도 하고 화장품으로도 만들어보고 또 샴푸로 귀한 오일이 떨어질까 바로 얼굴에 발라봅니다.
근데 유칼립투스 오일 원액 같은 경우는 정말 며칠이 지나도 그 향기가 남아 있고 갑자기 너무 상쾌해졌어. 유칼립투스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수련 씨.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유칼립투스를 키워서 조경 수목으로 그리고 가로수로 그리고 이제 산림용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키워보고 싶은 게 앞으로 꿈입니다. 유칼립투스를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수련 씨. 유칼립투스의 사랑 계속 이어가길 바라며 멋진 목표도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유칼립투스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사실 종류가 많다라는 거는 하나하나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수련 씨는 이 하나하나씩 아주 정성껏 관리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칼립투스는 836종류나 되는데 여기에서 수련 씨는 55종을 키우신다고 해요. 이렇게 키우기도 힘든데 많은 종을 키우시니까 수련 씨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게. 아니 요즘에 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계시죠? 네. 네. 이번 기회에 유칼립투스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좋겠네요. 네. 이 유칼립투스를 이용한 또 우리 소품 만들기 아까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그 가랜드랑 디퓨저를 만들고 바로 집에다가 걸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잠을 너무 편하게 자고 있어요, 요즘. 이전에는 잉잉 되면은 막 깨가지고 막 잡고 막 아우. 이랬었거든요. 네. 정말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집안도 예쁘게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모기도 퇴치할 수 있고 게다가요 유칼립투스가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비염 환자나 천식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야. 일석삼조네요. 일석삼조. 그 유칼립투스를 우리나라 대체 수종으로 만들고 싶다는 우리 수련 씨의 목표를 우리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약 300km 가까이 되는 구간으로 21개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통, 숙박,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이쪽 일월 금기 구간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 울적하고 뭐 막 사무실 뭐 잘 안 풀리고 하면 왔다 가면은 일도 잘 풀린다고 뭐 이랬다 해요 사람들이 다. 머리도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이제 지리산에 왔다 가시면은 마음이 툭 터진대. 내가 걸어봤거든. 지리산 둘레길을 다 돌아봤어요. 뺑 돌아봤어. 시간 난 대로. 뭐 구례 쪽으로 저리 다 돌아봤는데 너무 좋아요.
뭐 생각한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마음도 젊어지고 건강하고 공기도 참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자, 이번에는 고기와 아주 찰떡궁합을 이루는 채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고기뿐인가요? 요즘에는요, 채소들 중에서도요, 마늘. 저는 이 마늘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땐 분명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고기 먹을 때 빠지면 섭섭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고기 구울 때 이 통마늘 팍 부어가지고 먹는 편인데 이 고기랑도 마찬가지인데 양념 재료에도 이 마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잡내 제거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활용법이 있습니다. 뭐죠? 뭔가 싫어하는 사람, 뭔가 헤어지고 싶은 남자친구 있을 때 마늘을 팍 한 움큼 먹고 공격하는 거죠. 이것도 좋더라고요. 효과가 만점입니다. 경험을 해보셨나 봐요. 거기까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 방안이 참 많은 마늘인데 네. 이 마늘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모르셨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마늘 중에서 오늘은 충남 서산에서 생산되는 육종 마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름진 땅 서산, 푸르른 6월이면 이것의 수확을 준비한다는데요. 독보적인 맛과 향을 자랑하는 육종 마늘입니다. 황토밭에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나며 또 타 마늘에 비해서 단단하고 보관 능력도 좀 좋습니다. 알이 굵고 단단하기로 유명한 서산 육종 마늘. 맛과 향도 뛰어나 다양한 요리의 기본 양념으로 사용되는데요. 먹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육종 마늘의 맛과 향. 지금 만나볼까요? (6월이) 시작된 바닷가 마을 서산. 눈길 닿는 곳마다 푸릇푸릇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남 서산을 봤습니다. 서산하면 바닷가와 인접해 있고 또 여러 농작물이 잘 되기로 유명한 곳인데 옆에 감자밭도 있고요. 또 이 마늘밭도 쫙 펼쳐져 있고. 근데 오늘은 뭐 만나는 거죠? 창규 씨, 내가 힌트를 줄까? 힌트요. 힌트는 6페이지. 6페이지? 페이지? 쪽? 6쪽. 육종 마늘! 이야, 그렇죠. 서산하면 또 육종 마늘이죠. 그러면 육종 마늘 만나러 갑니다. 가시죠. 서산의 6월은 수확을 앞둔 육종 마늘이 연글어가는 계절입니다. 서산 육종 마늘은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으로 보통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6월 하순에 수확합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단단한 게 특징인데요. 지금은 마늘종을 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마늘 좀 뽑으라고. 야, 마늘밭에 엄니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마늘종 뜯으시네요. 마늘종 뽑고 계신데 서산 육종 마늘에 대한 자랑을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여기 대표님한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마늘이 잘 자랐네요. 예, 지금 마늘 잘 자라가지고요. 마늘 좀 꽁을 좀 뽑고 있습니다. 서산하면 또 육종 마늘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서산 육종 마늘은요, 해양성 기후에서 잘 자라가며 황토밭에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나며 또 타 마늘에 비해서 단단하고 보관 능력도 좀 좋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밭에서 재배한 육종 마늘이 저장고로 모이게 되는데요. 작년에 수확해 저장고에 남아있던 마늘은 최근 서산시와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펼치면서 다행히도 재고를 많이 소진했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서산의 자랑 육종 마늘을 여기서 만납니다. 오, 신기하다. 작년에 수매한 육종 마늘입니다. 만나서 반갑긴 한데요. 입김이 나와요. 예,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2.5에서 3도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여기 안에는 냉동입니다. 이제 나가서 얘기하시죠. 예.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 너무 추워. 나가서. 농가에서 수확한 육종 마늘은 선별과 저장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데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늘에 비해 좀 더 좋은 가격을 받는 육종 마늘.
마늘 쪽이 크고 단단하며 겉껍질이 자색을 띠고 있어 육안으로도 금방 구분이 되는데요. 잘라보면 신기하게도 6쪽이 들어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그 구별하는 방법은요. 만져보면 단단하고요. 약간의 자주빛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놔도 우리가 일반인들도 쉽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종 마늘의 맛과 향을 느껴봐야겠죠? 육종 마늘의 고장답게 딱 어울리는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늘밭을 다녀왔는데요. 또 이 집이 육종 마늘 이용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요. 네, 저희 집은 서산 육종 마늘 이용해서 마늘 보쌈도 만들고 간장게장도 만들고 맛간장을 이용해서 모든 요리를 하는 집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주방에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곳에서는 육종 마늘로 맛간장을 만들어 모든 요리의 기본 양념으로 사용한다는데요. 마늘을 정말 아낌없이 넣어서 만든 특별한 맛간장입니다. 이 맛간장을 넣으면 요리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서산시에서 육종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같이 개발해 주셔서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는 맛간장입니다. 육종 마늘을 넣어 끓여낸 맛간장,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일단 마늘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귀한 보약을 마주하듯 윤기나는 빛깔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맛간장을 먹어보니 간장에 대한 선입견이 싹 사라집니다. 야! 분명히 간장이지만 짠맛도 있어요. 그런데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느껴지네요. 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어떤 음식을 해도 맛이 정말 좋아요. 국 끓일 때 조금 넣어도 맛있고 저희 간장게장 할 때도 이 맛간장을 활용해서 간장게장 만들거든요. 근데 그 간장게장 정말 맛있어요. 어떤 음식 해도 다 맛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해요. 간장만 있냐고요? 육종 마늘 소스도 있습니다. 다진 마늘에 식초와 후춧가루, 설탕, 소금, 머스타드 소스와 포도씨유를 섞어 살짝 끓여주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특별한 마늘 소스가 완성됩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야, 서산에서 만나는 행복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원조 밥도둑 간장게장,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수육에 여러 밑반찬들까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육종 마늘이 가득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육종 마늘로 요리를 하면 어떤 점들이 좋아져요? 네, 육종 마늘은 맵거나 아린 맛이 덜해서 다른 마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좋고요. 그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다른 마늘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육종 마늘이 들어가서 맛있고 건강한 밥상 맛을 봅니다. 마늘 돌솥밥에 마늘 양념으로 만든 한상 차림. 육종 마늘의 고장 서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인데요.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고 감칠맛이 좋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개농 감추듯 밥 한 공기 뚝딱했습니다. 마늘 소스를 올린 수육, 그리고 또 맛간장을 이용한 게장과 여러 밑반찬들, 정말 맛있네요. 깔끔하면서도 상당히 감칠맛이 있어요. 멋내기는 할 줄 모르는 투박한 음식인데요. 저희 집에서 먹는 음식같이 정성 들여서 육종 마늘 많이 넣고 한 음식이니까요. 건강에는 좋으신 음식일 거예요. 서산에 오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맛도 마시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육종 마늘 맛보러 서산으로 오세요. 오세요. 맛도 향도 으뜸인 육종 마늘. 서산의 기름진 황토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육종 마늘이 올해도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서산 육종 마늘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이 마늘종을 멸치랑 볶아서 맛있는 밥 반찬으로 해도 참 좋고요. 아이고, 그리고 네. 단단한 이 땅에서 자라는 마늘은요, 또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네요. 네, 지금 한 끼 먹고 왔어요 이미. 그러네요. 배가 부르네요. 맞아요. 저는.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마늘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네. 매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육종 마늘은 맵거나 아린 맛이 또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마늘을 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늘이 왜 고기와 찰떡궁합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때는 발생되는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발암 물질을 이 마늘이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마늘을 이용해서 뭐 맛간장이나
그리고 마늘 소스 만들어서 또 다양한 요리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활용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특히 이 마늘을 구우면요. 항암 효과에도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야 건강식품으로 제격이네요. 네. 마늘의 효능 그리고 요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이번에는 육류와 해산물의 만남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한식인데 양식으로 끝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매콤한 맛이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한데요? 네, 무엇보다요 이 숲속에서 즐기는 만찬이라고 하니까 분위기도 참 좋을 것 같죠? 너무 좋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맛으로 얘 안 오나 얘기해봐. 육류와 해물, 채소 요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라고 볼 수 있죠. 드디어 나타난 주인공. 이글이글 타오르는 빨간 맛 속에 반전을 숨기고 있습니다. 흑돼지와 참소라의 이 만남은 진짜 천상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진짜 꿀조합이에요. 이 밥이랑 살이 꼭 추가해주세요. 꼭 추가해주세요. 산천 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찾고 싶은 맛.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 세련된 찜 먹으러 갑니다. 싱그러운 뽐내며 한껏 물오른 산청. 환하게 반기는 단성면은 옹기종기 볼거리도 많습니다. 이곳에 오면 꼭 먹고 가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한적한 마을 입구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바로 이 집인 듯한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뭐가 맛있나요? 찜. 화끈하다 그랬잖아요. 매우니까. 이게 해물과 흑돼지.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도 없는 그런 이제 찜인데 우리가 개발을 했죠. 우리 아저씨가. 첫보다 두 번째 맛이 더 맛있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맛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소설에 나올 법한 풍경을 걸으면 맛있는 냄새가 마중을 나오는 입구. 이런 분위기에 한번 반한다 말씀이시죠? 사장님, 흑돼지 참소라찜 하나만 주세요. 네. 해물 육수를 2국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2인분에는. 비법 육수에 끓이다가 저희 집의 비밀 소스. 마늘, 생강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끓이면 이제 비법 소스가 들어가죠. 이건 저희 집의 비밀 양념인데 가르쳐 줄 수 없죠. 네, 이때부터 비법 소스가 들어갑니다. 양념이 이제 불구로 잘 섞이면 이제 콩나물을 넣습니다. 찜이니까 찜에는 콩나물이 들어가야죠.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삶아 놓습니다.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팔을 살짝 이제 올려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지고기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소라를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찜을 한번 해봤어요. 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하자. 너무 맛있다. 매운데 맛있다, 그죠? 근데 약간 진짜 올 때마다 더 맛있어지는 거. 이렇게 불어서 한 입 먹으면 흑돼지와 이 소라의 찰떡궁합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 맛은 못 잊겠더라고 그런 게. 전국적인 인기만큼 재미는 일화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프랭카드에다가 한국 음식과 이태리 음식이 만나 결혼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싹 지나가면서 한국이하고 이태리아니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갖고 다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태리에서 신부님이 오셨는데 사실 이게 정말 자기 이태리 음식보다도 매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매직 추가합니다. 여덟곡 중에서도 그 가시합니까밖에 안 해요. 그 저도 모르죠. 그. 저곡에만? 네, 저곡에만 그냥 노래를 해요. 네. 오 예. 봐봐. 기가 막히게 불고. 감자 구워도 맛있지. 고구마 구워도 맛있지. 남을 데쳐도 맛있으니까 한산한 틈을 타 밑반찬 준비를 하는데요. 고사리와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다는 장롱나물입니다. 열심히 뜯어서 열심히 쪘어. 열심히 말리고 봐봐. 열심히.
직접 한번 드셔보셔요, 이따가. 많이 먹었냐? 응, 친구도 많이 먹어. 진짜 이거 완전 보양식이야. 공사 제작에서 많았을 건데. 제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한번 먹고는 기운을 차렸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식이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버섯이 뭐 요즘은 선호하잖아요. 항암에도 좋고 건강식이고 이래서 더군다나 능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국물이 시원하면서 담백하고. 담백함보다 끌리는 매운맛. 생각지도 못한 조합의 대부분 메뉴 통일인데요. 살짝 매우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에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걸 드시고 나면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밥을 살짝 얹어서 비벼서 리조또로 도리아로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국과 이태리의 만남이 이뤄집니다. 사장님 여기 스파게티 사리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스파게티 하나, 치즈 하나. 네, 하나. 이게 코스 요리 아닙니까? 마지막에 치즈와 사리를 꼭 넣어서 맛을 봐야 이 맛을 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밥 비벼 먹을까? 나중에 마지막에 리조또 해 먹어야지.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 다음에 엄마 또 오자 우리. 이 맛 잊지 못할 거야. 집에 가면 생각나는 그런 맛이야.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여기에다가 스파게티하고 치즈하고 넣어가지고 먹으면 또 양식 맛도 나고 참 맛있어요. 일이 좋은 산청, 그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정말 이렇게 좋고 공기 좋고 물도 좋고요. 아마 여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한번 맛보러 오세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맛있는 건 동서양의 경계가 없습니다. 산청에서 만난 생각지도 못한 만남. 잘 먹었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참소라와 흑돼지가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맛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맛은 맛있을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식감이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화면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식감이? 어. 이 참소라의 쫄깃함과 흑돼지의 부드러움, 거기다가 콩나물의 아삭아삭함이 더해지면 이 맛도 맛인데 이 식감이 정말 너무 맛있는 것 요즘에 같아요. 뭐 CF 놀이세요? 아니 저 침이 질질 흘러가지고 침 좀 닦고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네. 역시 맛집 다닌 리포터다운 너무 먹고 싶어요. 아주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실감 있는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참소라의 쫄깃함과 흑돼지의 부드러움, 그리고 콩나물의 아삭. 아우. 우리 광고주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010. 그래요. 네. 지금 저렇게 말한 것처럼 맛도 맛있고 식감도 좋고 거기다 분위기까지 저렇게 좋으니까 이것도 일석삼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식으로 시작을 해서 양식으로 끝나는 코스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밥과 사리를 꼭 드셔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그 다이어트 때문에 좀 안 먹는데 이건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먹어야 되겠네요. 먹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쵸. 다이어트를 위해서 명분이 생각한 거예요. 치팅데이.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자, 이번에는요. 20살 청년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 전에 두 분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두 분의 20살은 어땠나요? 먼저 지은 씨. 제 20살이요? 어디 보자. 제 20살 땐 방종 뭐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셔플 춤이 유행했었거든요. 제 20살 때는. 그래서 뭐 한창 이렇게 뭐 하면서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좀 춤 좀 추셨나 봐요? 살짝 이렇게 좀 흔들어 봤죠. 네. 진영 씨는요? 아니 뭐 저 20살 때 뭐 말해 뭐합니까?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기억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20살 분들하고는 또 분명히 다른 점은 있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다른 점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살의 하루는 어떨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신만의 20살을 기록 중인 우리 상진 씨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긴 인생 속에서 가장 가슴 뛰고 벅찬 나이는 언제일까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나이이기도 한데요. 20살.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유도 있지만 좌절을 맛볼 수도 있는 나이. 말 그대로 가능성과 미완의 시간인데요.
당신에게 20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0살은 사춘기다. 무모합니다. 초저녁 같아요. 진짜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란 쳇바퀴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 20살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른데요. 하지만 하나 똑같은 건 20살은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나이라는 것. 아직 안 씌웠어요. 그 20살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자유롭게 보내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20살을 기록하고 있는 상진 씨를 만나봅니다. 바로 이곳이 나만의 20살을 살아가는 김상진 씨의 도네이션 하우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시는 이 도네이션 하우스의 사장이기도 하고 또 농부이기도 하고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20살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저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는 김상진 씨. 김상진만의 감성과 패션을 공유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아직 뚜렷한 형태가 없는데요. 제가 살짝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지은 건데 숙박료가 정해지지 않지만 이게 원하는 만큼 자기가 돈을 내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기부의 집이고 여기에 기부되는 돈은 여기에 운영에도 쓰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꿈이 여행 작가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뭔가 그런 10대들을 위한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걸 한국에서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10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다가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또 신고할 것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도네이션 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상진의 도네이션 하우스.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볼까요? 비어있던 집을 빌려 여행자들을 위한 포근한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숙박료는 게스트 마음대로.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 준비하고 관리하는 아늑한 침실. 고단한 여행자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서 필수. 이곳에 혼자여 편히 쉬어라. 그저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밥 먹기. 모든 게스트들이 총출동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겠죠. 집에서는 해본 적 없는 요리들을 의젓하게 해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설탕 한 스푼 맞지? 설탕 안 들어갔는데. 설탕이 안 들어간다고? 이미 넣었는데? 맛있겠지 뭐. 와우. 식사하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게스트들의 개성과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포틀럭 파티. 각자 먹고 싶은 재료나 요리를 사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이 즐기는 자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이 반나절이 뚝딱 흘렀습니다. 저희 집도 시골이긴 한데 이렇게 풀이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거든요. 여기 와서 막 풀도 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핀 들꽃인데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힐링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주요 일정 두 번째, 농사짓기. 도네이션 하우스 사장님에서 밤내는 농부로 변신한 상진 씨. 20살의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원래 농사를 할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농사라면 좀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농사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20살에 낯선 도전이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다고 합니다. 떡 좀 사왔어요. 그런 20살 상진이를 품어준 곳은 춘천이었습니다. 20세 상진 치시면 나와요. 진, 네. 아니 제가 빨리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학생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나 학생이 그게 쉽지가 않은데 나이 먹어서 50, 60대에서도 이 용기가 안 나서 못 오는데 20살이라며. 네, 20살이요. 시골에 와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뭐 글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 나. 감사합니다. 아유, 엄청 가지시죠? 되게 말도 많이 거시고 근데 여기 동네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챙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옥수수 심는 방법도 반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밭도 반장님이 갈아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죠. 이 옥수수 반은 게스트들을 심었어요. 강요하거나 그러지. 에? 강요를 한다거나. 살짝 강요의 느낌도 있는데 이제 농촌 체험이죠. 예, 이건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게스트들. 만난 지 30분 됐다는데 절친이 따로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겠죠. 상진이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참고 그래도 약간 현실 쪽에 더 가깝게 사는데 저도 이제 그걸 없애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좀 더 미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저랑 다른 부분들을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배우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꿈을 찾아서 오는 희망의 공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상진 씨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진 씨의 꿈을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의심의 시선들. 수업 시간에 잠도 많이 자고 머리도 밀었고 선생님들 눈에는 처음에는 솔직히 안 좋은 학생? 살짝 불량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알았고 선생님들한테 별로 안 좋은 학생인 거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해봤자 되지 않겠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어서 그냥 저는 뭔가 선생님들한테 확신을 심어줬어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유로운 애정도로만 딱 그 정도로만 됐던 것 같아요. 네. 부러움이나 불안함은 확실히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들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한 멋짐을 항상 느끼지만 부럽거나 제 길에 대한 불안함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완벽함을 추구하진 않아서 그냥 좀 흠이 있더라도 그 흠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 뒤돌아봤을 때 살짝 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좀 너무 진지했을 수도 있고 너무 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흠을 사랑해서 그렇게 흠마저 좀 아름답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나에게 20살이란 무모합니다. 막 섬세할 필요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막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뭔가 고민이 많아지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용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서 20살은 그래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20살은 무지개색이다. 되게 많은 색들을 품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되고 싶어요. 인생에서 늘 봄일 것만 같은 나이 20살.
그 찬란한 하루하루가 당신의 20살 인생으로 기억됩니다. 누구에게나 20살은 처음이기에 더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흠이 있더라도 그 흠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상진 씨의 말 너무 인상 깊지 않아요? 너무 멋있네요, 진짜. 네. 그 20살을 살아가는 상진 씨의 삶에서 나오는 흠, 그것도 멋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아, 저는 진짜 보면서 네. 너무 반성하게 됐어요. 어떤 점을요? 제가 동생들 만나면 항상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많이 시전했거든요. 지은 씨가요? 아, 그럼요. 저도 동생들 보면 벌써요?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뭐 할 때? 셔플 틀 때? 그러니까 저는 셔플 쳐놓고 지금 동생들 만나면 뭔가 말을 계속 해주고 싶었는데 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들도 그들만의 삶과 계획이 또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에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까 우리 다솜 씨가 소개를 해줬던 글귀도 참 좋았는데 네. 쉬어라, 자유하라 이 말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쉬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끽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상진 씨의 미래를 잘 계획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사람과의 이 관계가 예전보다는 좀 서먹해지고 맞아요. 또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주시가 출동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마음치유 대책반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마을 치유 대책반에는요, 마음 치유, 예술 치유, 그리고 원예 치유와 반려동물 교감 치유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마음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울 선별 검사를 통해서요. 경증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맞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또 주 1회 상설 예술 치료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마음 치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볼까요? 좋다, 좋다. 전북이 참 좋다.